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추복일입니다. 저희 Y타임스가 10만 구독자를 넘어섰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조국 수호 촛불이 날개가 꺾였죠. 더불어서 문재인 정권도 갈 길을 잃었습니다. 친문재인 촛불, 그러니까 조국 수호 촛불이죠. 묻지도 따지도 않고 오직 조국 수호만 외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10월 3일에 광화문 집회가 저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준 것 같습니다. 여권 전체를 강타했다는 거죠. 그러나 오만한 권력 속성이 변하지 않는 한 정권도 마지막으로 향해 갈 것으로 보입니다. 길을 쓰고 발악을 했죠. 그렇지만 10월 5일에 서초동 조국 수호 촛불은 날개가 꺾였습니다. 10월 3일에 광화문 집회의 충격이 너무나도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덮어보려고 집권 여당까지 나서가지고 대규모 동원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만은 여의치 않으니까 더불어민주당부터 발을 뺐습니다. 숫자 싸움으로는 10월 3일을 이겨낼 수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이미 총동원령까지 내린 상황에서 민주당은 5일날 당의 이름으로 조국 수호 촛불에 나가지 말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속 국회의원들도 5일날 촛불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원 정황은 여기저기서 발견됐습니다. 특히 전국의 경찰이 자신들의 의사와는 별개로 조국 수호 촛불에 동원된 정황은 여기저기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지금 사진에 보이시죠? 경찰 버스에서 조국 수호 집회 전단이 내려지는 장면이 목격됐다는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조국 수호 집회가 최고조 이른 저녁 7시경에는 삼거리를 다 장악했다고 언론들은 현장 중계를 하면서 지난 9월 28일 집회보다 훨씬 많은 수가 모였다고 했습니다만은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선 9월 28일 집회하고 다른 것은 대부분의 참석자가 일사불란하게 한편 규모의 대형 깔개를 가져왔고요. 그 깔개에 서너 명씩 널찍널찍하게 앉아가지고 면적만 크게 차지했다는 점입니다. 여권 성향의 한겨레가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만 보더라도요, 밀집도가 9월 28일에 촛불 집회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10월 3일에 광화문 집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엉성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어느 통신사는 이날 집회 사진을 게시하면서 포토샵으로 작업을 한 적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한마디로 사진 조작까지 해가면서 인원을 부풀린 겁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시죠? 이미 지난 28일에 조국 수호 촛불 집회를 한눈에 딱 봐도 100만 명이라 주장했던 MBC 박성재 보도국장은 이번 5일 촛불도 300만 명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5일 조국 촛불 집회 인원을 300만 명이라고 보도한 언론은 MBC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매체들은 우리 신문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군데서 지적을 했죠. 숫자 부풀리기가 지나치다, 창피한 줄 알라 그랬는데,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상당히 많은 인원이 모였다, 이 정도만 했지 MBC같이 뻔뻔하게 300만 명이라는 말은 차마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Y타임스에서 또 촛불 뻥튀기로 여론 조작과 선동이 나선 언론들 9월 29일자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유튜브 논평에서도 조국 촛불 200만 명 언론들 부끄러운 줄 알라 9월 29일 날 방송을 했습니다. 지난 9월 28일 집회를 주최 측 주장이라 그러면서 200만 명을 그대로 옮겨 보도했던 뉴시스도 이번 5일 집회에 대해서는 주최 측 주장은 기사 본문에서 주최 측 진행자 노정열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기만 했고요. 기사 뒷부분에서는 서초역 6번에서 7번 출구 사이에서부터 서초경찰서 정문까지 410여 미터의 길이에 옆 8차선 도로를 가득 메웠다라고 보도를 해가지고 실제 집회 인원을 추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뉴시스 보도대로 410m라 그러면 경찰 추산 방식인 페르미 기법을 활용해 추산한다 그러면요, 밀집 지역이 아니고 이완 지역 기준으로 5명으로 계산을 하면 한 2만 5천 명 정도로 집계가 됩니다. 뉴시스 보도에 추가로 또 다른 2개 도로, 1개 도로는 이제 태극기 부대들 그리고 이 보수단체들이 점유하고 있었으니까 3개 도로인데요.
또 2개 도로가 더 있었다는 이야기도 한 100m 정도씩 더 나갔는데 이렇게 넉넉하게 계산을 해도 3만 7천 명 수준입니다. 유동인구까지 뭐 합치고 이것저것 최대한 쳐준다 그래도 10만 명 말하기도 힘든 수준입니다. 지난 9월 28일 집회 때는 1km 점유를 했고요. 밀집도 역시 더 떨어진다는 것을 감안한다 그러면 10월 5일의 집회는 오히려 인원수가 9월 28일과 비슷하거나 더 적다고 봐도 될 겁니다. 이미 우리 신문이 보도한 대로 이 서초동 검찰청사 주변 4개 도로를 서서 움직일 틈이 없을 정도로 다 채워도 지난 3일에 광화문 집회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런데 5일 집회의 경우에는 한 개 도로는 반문재인 집회가 열려가지고 3명밖에 활용하지 못했으니까 그 숫자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이마저도 다 못 채운 겁니다. 심지어 총력동원을 하지 않은 반문재인 집회도 도로 조명이 750m에 이르는 것으로 보여서 이번 조국 수호 촛불 집회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마 여러분들은 짐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아무리 주최 측 추산 300만 명이라 해도요, 그를 거지것대로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3일의 광화문 집회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 이거 어느 누구도 다 압니다. 그렇다면 이제 숫자 싸움은 해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조국 수호 촛불의 동력은 이미 사라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발을 빼는 모양새를 보인 겁니다. 한마디로 조국 문재인 아웃을 외치는 반문재인 반조국 집회에 더 이상 겨눠볼 힘을 잃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국 수호 촛불이 갈 길을 잃었습니다. 문재인 정권도 역시 갈 길을 잃었습니다. 5일의 조국 수호 촛불에서 가장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회의 초점이 오직 조국 수호에 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집회 내내 범죄 피의자이고 조국 일가 펀드의 핵심 인물인 조국 부인 정경심을 부르면서 정경심 교수 사랑해요라고 외쳤습니다. 이거 제정신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를 한겨레 성한용 선임 기자는 6일날 인터넷판 서초동 촛불 이제는 울지 말자, 이번엔 지켜내자, 우리의 사명이다 라는 제목 기사에서 10년 전 노무현 못 지켰다는 죄책감에서 조국 수호 검찰개혁 구호로 분출되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성 기자는 기사 본문에서도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궁금했다. 서초동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모여드는 것일까? 검찰개혁이 중요하긴 해도 사람들이 구름처럼 거리로 쏟아져 나올 명분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라고 전제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집회 참가자 중에는 조국 장관을 지키러 나온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썼습니다. 사실 검찰개혁은 뒷전이고요. 오직 조국 수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이런 현상은 10년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는 미안함이 조국 수호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한 겁니다. 정작 10월 3일에 광화문 집회에서는 조국과 문재인 아웃을 외쳤는데 5일에 조국 수호 촛불에서는 문 대통령에 대한 구호는 아예 보이지도 않았고요. 오직 조국 수호만 눈에 띈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이 나라의 집권자가 문재인이냐 조국이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 특이사항은 뭐냐면 언론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지금 누가 봐도 대한민국 대부분의 언론은 철저하게 친문재인 쪽 아닙니까? 특히 방송은 TV조선 같은 걸 제외하고는 철저하게 친문재인 성향이고요. 늦게 봐서 중립 성향에서 비문재인 성향 언론은 손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5일 집회에서 검찰개혁, 정치검찰 아웃 그러면서 뒤에 하나 더 붙었어요. 언론개혁, 기레기 아웃이 붙었어요. 또 검찰개, 멍멍이 개죠. 검찰의 개, 언론개혁 이 구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심지어 한겨레 성환영 기자는 이날 모인 청중들이 자유한국당, 언론, 검찰을 묶어서 기득권으로 치부하고 이들을 공격했다라고 썼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언론과 검찰이 기득권이라고요?
이거 누가 봐도 고개를 갸우뚱거릴 상황 아닙니까? 이미 언론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친여 성향 아닙니까? 언론에 대해 적대적이고 검찰 역시 현 정부 들어와서 임명된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곳인데도 아주 적대적입니다. 이들의 태도는 지금 조국 사태를 보도하는 언론 모두에 대해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조국에 대한 보도를 아예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언론에 대한 조국 일가의 비리가 가짜뉴스라고 그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도하는 언론들을 싸잡아서 기레기 언론으로 적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갑니까? 3일만 해도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는 단신 형식으로 보도하던 방송사들은 5일날 조국 수호 집회에는 헬기까지 띄워서 생중계를 했고요. KBS 촬영한 이 영상은 친절하게 다른 방송사들에게 나눠주기까지 했습니다. 풀 역할을 했다는 거죠. 다른 방송사들도 아예 중계차를 내보내가지고 생중계하다시피 대대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공정을 모토로 삼아야 될 언론들이 스스로의 사명조차 망각한 그런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숫자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것은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를 300만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기분대로 보도하는 이런 언론, 그런 언론을 공격하는 저희는 과연 뭐냐 그런 겁니다. 이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그만큼 조국 사태가 그들을 초조하게 만들고 있다는 반증일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는 울지 말자. 이번엔 지켜내자. 우리의 사명이다. 이런 구호입니다. 마치 이미 정권이 바뀌어가지고요. 자신들이 야당인 것처럼,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느껴지는 슬로건입니다. 성환영 기자는 방관자는 결국 가해자라고 그랬습니다. 조국을 지키는 데 나서지 않는다는 것은 곧 조국에 대한 가해자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조국 수호 촛불이 처음에는 검찰개혁에 초점을 맞추다가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도 조국 장관이 사퇴해야 된다는 명분에 칼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지금은 아예 이런저런 이유도 없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조국을 수호하자, 이렇게 변질된 겁니다. 아마 이렇게 지금 혼돈에 빠진 이유가 지난 3일날 광화문 집회의 충격이 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 광화문 집회의 충격이 여권 전체를 강타했다는 겁니다. 특히 그동안의 태극기 집회에서 보듯이 나이든 어르신들의 집회가 아니고 젊은 층들을 비롯해가지고요. 너무나도 많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광화문에 나왔다는 것. 이것이 여권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온 겁니다. 이건 뭐냐면 2016년에 있었던 탄핵 촛불의 흐름이 이제는 역으로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불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10월 5일에 조국 수호 촛불이 3일에 광화문 집회를 결코 넘어설 수 없다는 것도 여권 전체에게는 딜레마입니다. 국민 어느 누구도 지금의 기득권은 문재인 정권과 집권 여당이란 걸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이들이 아무리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도 이걸 믿으려고 하는 국민들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10월 3일에 광화문 집회를 내란 선동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만큼 위기의식이 크다는 것이고 자칫 정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비이성적 도발까지 감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10월 9일 2차 광화문 집회에서 또다시 3일의 인원이 재현된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은 그야말로 혼돈성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조국 수호 집회, 이 친일 구테타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만한 권력의 속성이 변하지 않는 한 정권도 마지막을 향해 가게 될 것입니다. 9월 28일에 조국 수호 촛불로 의기양양했던 문재인 정권이 10월 3일에 광화문 집회로 충격에 빠져들면서 사실상 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젠 200만 명 숫자 노름도 먹히질 않습니다.
언론들도 MBC 같은 뻔뻔함이 없다 그러면 감히 헤드라인에 100만 명, 200만 명이란 말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건 뭐냐면 대국민 선동에 상당한 난관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초동 대첩이라고 불리는 친위 구테타는 실패했습니다. 이걸 이용해 가지고 검찰 개혁을 압박하고 조국 수사를 막아보려고 했던 구상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만한 권력의 속성을 버리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대가리 깨져도 문재인, 그래서 대깨문이라고 그러죠. 이 대깨문들이 그렇게 생각을 고쳐 먹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권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권불 10년이라는 단어입니다. 권불 10년. 아무리 막강한 권력도요, 10년 못 갑니다. 이 진리를 문재인 정권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 정권 50년을 외쳤습니다만은 그것은 헛된 꿈일 뿐입니다. 정작 그렇게 민주당 정권 50년을 이루려고 그러면 권불 10년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저 역사 앞에 겸손해져야만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문재인 정권은 오히려 오만하고 역사를 능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다면 10년이 아니라 5년 임기마저도 제대로 못 채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사정 하나 말씀드리죠. 10월 5일에 조국 수호 촛불 집회 피켓 가운데 광주가 조국이다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내가 조국이다를 패러디한 글귀일 겁니다. 그런데 광주가 조국이다 이 말이 광주 사람들을 얼마나 모욕하고 있는 말인지 아십니까? 범법자요, 후한무치한 인물인 조국을 소위 5.18의 도시라고 말하는 광주로 동격화한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됩니까? 비꼬을 광주가 그렇게 조국같이 불의와 특혜, 불공정과 범죄로 가득 찬 도시라는 말입니까? 제발 부끄러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와이타임스 논평, 조국 수호 촛불이 날개가 꺾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권이 갈 길을 잃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묻지도 따지도 않고 오직 조국 수호만 외치는 친문재인 촛불. 아마 10월 3일에 광화문 집회의 충격이 컸던 모양입니다. 10월 9일에 지난 3일과 같은 광화문 집회가 재현된다 그러면 여권은 그야말로 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와이타임스 논평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